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박사과정 DMBI 연구실 소속 이소롬입니다. 근래에는 소셜미디어나 뉴스피드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하거나 특정 주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축 센싱 이론을 사용해서 저는 정보의 과잉 속에서도 빠르게 핵심 정보를 도출하고자 한 페이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압축 센싱 이론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신호 분야에서 압축 센싱 이론이 어떻게 생겨난 이론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학에서는 픽셀 스페이스와 내추럴 이미지 스페이스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이미지 공간을 내추럴 이미지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픽셀 스페이스는 이미지를 각 픽셀의 색상값으로 표현한 무작위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1000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건 100만 차원의 고차원 공간이며 각 차원의 각 개별 픽셀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픽셀, 그러니까 단일 픽셀에 대한 값을 입력하고 무수히 반복을 하게 되면은 마치 TV 화면에서 이제 백색 노이즈가 낀 화면 같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픽셀 스페이스는 구조가 없이 모든 가능한 픽셀 조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와 같은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면 내추럴 이미지 스페이스는 픽셀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내추럴 이미지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약간 실제 세계의 사진 또는 그림 같은 것을 포함하며 이것을 더 효과적인 이미지 처리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신호 처리 기술입니다. 이제 불과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미지가 컴프레서블 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단언컨대 이제 불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지 내의 픽셀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특성, 약간 픽셀의 중복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복성이라는 특성을 사용을 한다면 컴프레서블 하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한 사물에 빛을 비추어도 각도에 따라 그림자의 음영은 다르겠으나 이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인접한 픽셀들은 유사한 색상과 밝기를 가집니다. 이런 공간의 연속성이나 나뭇잎이나 뭐 벽돌 같은 이런 물결 이런 것의 구조적 반복의 속성 혹은 이제 같은 물체의 픽셀은 상호 관계, 그러니까 상호 이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물체의 일관성 등의 속성 등을 사용하면 이제 중복된 이미지 압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제 인접 픽셀의 정보를 이용하면 노이즈를 제거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만약에 손상된 이미지가 있다면 그 손상된 부분에 또 주변의 픽셀 정보를 사용해서 복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추정하는데도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소 이런 게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러한 개념이 현재 이미지 처리 및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 기술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압축 센싱의 이런 기본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압축 센싱의 핵심 개념은 스팔시티인데 이제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고유 구조는 적절한 좌표계에서 희소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성질인데 일반적으로 신호 처리에서는 해당 신호를 프리의 변환이나 웨이블리 변환 같은 기절을 사용해서 더 적은 값으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서는 고차원 데이터를 먼저 수집한 뒤에 압축하는 반면에 압축 센싱은 이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서 측정값과 일치하는 가장 희소한 신호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호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n차원의 실수 공간에서 0이 아닌 요소가 정확히 k개의 경우일 때 해당 해당 벡터를 K-스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벡터를 변환 기저, 뭐 예를 들어 푸리의 기저를 통해서 변환을 하면은 고차원 신호를 희소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저는 이제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선형 벡터들의 집합으로 예를 들어 이제 2, 3풀이의 변화는 시간 도메인의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서 희소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호가 희소하면은 이를 재구성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장과 전송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n이 만약에 1000이고 x와 s가 각각 1000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벡터이면 이를 변환하는 행렬 사이는 이제 1000 곱하기 1000 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원이 일치하는 경우에 이제 변환을 통해서 신호를 손쉽게 압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풀이의 변환이 병행적인 기저로 사용되는 이유는 다양한 신호를 희소 벡터로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는 SVD와 이제 유사한 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단의 SVD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구조를 보다 잘 설명은 할 수 있으나 이런 기저에서 변환된 개수 벡터가 희소하지는 않습니다. 즉 SVD는 테일러드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신호를 몇 가지 주요 성분으로 압축은 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희소성 없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개수 벡터가 완전하게는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압축 센싱에서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르므로 이제 프리엠 변환과 같은 범용 기저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신호를 고정되는 방식으로 변환해서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측 해파리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요. 이제 해파리 이미지에서도 이제 왼쪽에 덴스한 이미지에서 변환을 통해 스팔스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개수가 이제 0이거나 이제 매우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가장 큰 소수의 개수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해서 역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원본 이미지와 유사하지만 일부 디테일이 손실된 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이는 이제 소수의 중요한 개수만으로도 원본 신호의 대부분의 정보를 포착할 수 있고 적은 수의 측정으로 이제 희소 신호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원래 기존에 이제 그 신화 샘플링에 따르면은 그 신호 처리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샘플링 방법인데요. 신호 최고 주파수의 최소 2배를 샘플링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샘플링 기법을 따랐는데 이제 이거에 벗어나서 만약에 특정 도메인에서 희소성이 갖춰졌다면 적은 샘플로도 효과적인 신호 복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매스 포뮬레이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y는 x의 일부 측정값을 의미하고 c는 측정 행렬로 이제 신호 x를 측정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측정값 y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적인 측정값은 이제 x에서 측정한 값보다는 훨씬 더 작은 항목을 지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이제 희소성을 갖추고자 정확히는 특정 도메인에서 희소한 특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측정값과 일치하는 희소 벡터 S에 대해서 수식을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Y는 undetermined system, 즉 방정식의 수보다 미지수의 수가 더 많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Y에 대해서 여러 X와 S의 조합 중 스팔스하다라는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적용을 해서 유일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에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L2 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L2 놈 같은 경우에는 S의 오류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가장 작은 반경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방정식을 완벽하게 만족하지도 않을 뿐더러 스팔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에럴 놈을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건의 식을 찾게 되면은 이것이 유일해가 될 수 있으며 만약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0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신호의 희소성을 이용해서 적은 수의 측정으로도 신호를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압축 센싱 이론을 텍스트 분류에 적용한 페이퍼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존의 텍스트 분류 태스크는 단어의 중의성, 높은 차원의 픽처 벡터, 레이블링 비용 등의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반 방법론은 텍스트에서 픽처를 추출하여 벡터 공간의 모델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고차원의 벡터 문제로 차원 축소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저자는 여러 차원 축소 기법이나 이제 우수한 머신러닝, 딥러닝 방법론 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 압축 센싱 이론을 사용하면 랜덤 프로젝션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와 같은 희소한 데이터에 대해서 압축 센싱 이론이 상당히 적합하며 가장 기초적인 모델인 백오버 월드나 아니면 TF-IDF 같은 본질적으로 좀 고차원의 희소 표현에 대해서 랜덤 측정 행렬을 사용해서 저차원을 프로젝션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압축 센싱을 사용하였을 때 메모리 문제를 극복하고 분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제한된 방법에서는 훈련 데이터의 각 문서를 단어 벡터로 표현을 하고 이를 구조적 랜덤 행렬을 사용해서 CS 피처 벡터로 변환합니다. 트레인셋 P와 테스트셋 Q가 있고 여기서 각 문서 P에 대해서 백오버 월드로 스팔스한 벡터 SI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XI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조적 랜덤 확률을 구축한 후에 CS 피처 벡터 YI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피처 벡터는 텍스트 데이터셋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엑스와 같이 구성된 백오버월드 픽처는 이제 분류기에 입력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백오버월드 픽처가 이제 엄청나게 큰 차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이닝 셋이 크기가 80만이고 백오버월드 수가 25,000이라고 했을 때 X의 각 항목을 4바이트로 인코딩 가정 시에 8 곱하기 1010바이트로 총 75기가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 생식 이론을 적용을 하면은 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훨씬 더 적은 차원으로 압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신호를 정확히 복구하려면 CS 측정 행렬이 그 Restrict Isometric Property라고 이제 RIP라고 표현이 될 텐데 그 RIP가 속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측정 행렬이 희소 신호를 얼마나 잘 보존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속성으로 측정 행렬 A가 희소 신호 이제 X를 저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할 때 신호가 거의 보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RIP가 만약에 보장이 되면 적은 수의 측정으로도 원본 희소 신호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만족하기 위해 측정의 수가 라지 M인 그 희소도 S의 4배 이상이 됐을 때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백오버월드가 10,000단어가 있다면 그 10,000단어 중에서 평균 한 50단어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최소 200단어, 그 4배인 200단어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압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서브레이트 R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원본 데이터의 전체 차원의 large n분의 측정의 수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압축률이고 이것은 이제 분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특정 구조를 가진 랜덤 행렬로 효율적인 저장과 계산을 가능케 해서 일반 행렬의 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빠른 벡터 곱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 또한 이제 RIP 앞에서 말했던 그 RIP를 근사적으로 만족시키도록 설계하였으면서 이제 분류기를 익히 알고 있는 분류기인 SVM이나 DT 아니면 아다버스트, KNN, 나이브 베이스 등을 사용하여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SRM 그 구조적 행렬을 사용해서 이제 그 백오브 월드의 피처 벡터의 크기를 줄이고 RIP를 확보해서 정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텍스트 분류의 정확도에 크게 기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트위터 감성 데이터셋과 일기예보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데이터셋은 이진 또는 다중 클래스 분류로 나눠지며 트레인과 테스트셋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불균형이 심했기 때문에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어서 진행을 하였고 각기 다른 압축률을 사용해서 백오버월드 픽처 벡터를 측정해서 해당 CS 벡터를 생성한 후에 각 다른 분류기에 트레인시켜서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테스트셋의 분류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처 거리는 두 문서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학습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원 축소를 통해서 출력된 피처가 원본상의 쌍간거리를 잘 보존을 한다면 축소로 인한 손실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에서 SRM 그 구조적 행렬을 사용을 해서 백오버월드 픽처 간 쌍간거리를 CS 픽처 공간상에서 잘 보존하였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실험 결과 이제 SRM을 사용해도 이제 원본 데이터의 유사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제 압축률을 증가함에 따라 백오버월드 픽처에 더 가까운 성향을 보였습니다. 각 압축률마다 곡선이 모두 유사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백오버월드 피처의 거리가 CS 피처 거리와도 일치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압축률이 증가할수록 SRM의 MSE가 감소하는 것을 보았을 때 SRM이 CS 피처 스페이스에서 백오버월드 피처 간의 그 거리를 잘 보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우측표에서는 SVM 분류기에 대해서 분류 정확도가 이제 SRM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정확도와 압축률 사이에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 분류의 경우에서는 CS 피처에 대한 분류기 정확도가 압축률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을 나타났고 모든 분류기에서 CS 피처에 의한 이제 평균 정확도가 그 백오버월드 피처에 의한 정확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압축률이 낮을 때에는 CS 피처를 사용하는 것이 그 백오버월드 피처 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코스트가 낮았기 때문에 더 적은 코스트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CS 모델은 이진 및 다중 클래스 분류 작업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으며 더 짧은 실행 시간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 모델은 관측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면서 다른 차원 축소 모델의 정확도는 이제 압축률이 증감에 따라 위아래로 변동할 수 있지만 CS는 안정적임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그 타임 코스트도 상당히 굉장히 다른 모델에 비해서 정말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압축 생식 이론 기반 텍스트 분류는 차원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능만을 고려한다면 보다 되게 정교한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좀 다소 못 미치는 성능이겠으나 실시간으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도메인이 있어서는 적은 코스트와 빠른 속도로 이제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다음은 이제 압축 센싱 이론을 토픽 디텍션 용도로 사용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간 검색, 관계 분석, 그리고 광고 및 스팸 탐지 등이 중요해지고 주제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소셜 텍스트 데이터의 왜곡된 사용과 다국어 처리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처리를 위한 낮은 계산 복잡도 및 동적 처리에 있어서 이제 압축 센싱 이론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다국어 처리를 위해 문법과 언어 가정 없이 문맥의 구애를 받지 않고자 조인트 컴플렉시티를 사용하였습니다. JC는 이제 주어진 문자열의 모든 고유 요소 집합에 기수로 이제 전미사 트리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DNA 서열 분석에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래와 같이 X와 Y가 있다면 그 램페지브 복잡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문자열을 새로운 패턴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유한 패턴의 수로 표현이 되고 문자열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면서 새로운 문자열을 찾는 그 LG 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JC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트위클의 예시로 살펴보자면 JC를 계산했을 때 의미론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JC 값이 더 높은 트윗 1과 트윗 2의 같은 그 트윗들은 같은 토픽으로 할당이 되는 것이고 트윗 3는 JC 값이 낮기 때문에 다른 1과 2와의 JC 값이 낮기 때문에 이제 다른 토픽으로 할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트렌 페이스에서 각 주제에 대한 트윗셋을 구성을 하고 JC 스코어를 토대로 중심, 대표 트윗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중심 트윗에 대해서 JC 점수 벡터를 생성을 해서 희소화 사전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런 페이스에서는 이제 새로운 트윗이 입력이 되면은 JC를 계산을 하고 CS 측정을 수행합니다. 트레인 단계에서 생성한 이제 희소화 딕셔너리를 통해서 신호를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신호를 바탕으로 새 트윗을 적절한 클래스로 분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주제 추적을 위해서 칼만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관심사의 변화를 추적해서 이제 분류 결과가 일시적 오류일 수 있음을 감안을 해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심사 트렌드를 식별하고 주제의 급변한 변화에 있어서 실제 변화인지 일시적 오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칼만 필터는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서 위치 및 속도 추정을 하는 데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이 되었으나 여기서는 관심사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스무딩 기법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픽 변화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유저 A에 대해서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 유저가 기존에는 기술 분야의 주 관심사의 유저인 것을 감안을 해서 갑작스럽게 정치나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비주류 관심사의 트윗을 하게 되더라도 칼만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는 이제 분류 결과에 있어서 스무딩하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노이즈가 많은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의 진짜 관심사 변화가 일시적인 반응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제 노이즈 처리 및 장기적 트렌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것을 제공하고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전체적인 관심사는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일시적인 변동에 있어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은 트위터 API에서 획득한 100만 개 이상의 트윗을 사용했으며 이 페이퍼에서 기여점일 수도 있지만 이제 크리티컬한 요소일 수도 있는 다소 이제 실험을 위한 노력일 수는 있으나 이제 수많은 데이터에서 일일이 수동으로 레이블링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지표로는 정밀도, 재현율, F스코어를 사용했고 이제 CS 알고리즘을 각기 비교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성능 측면에서 JC와 CS를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 이제
DP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 URL 정보를 같이 데이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성능이 보다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류 정확도가 향상이 되었는데, 특히 BCS와 BCS GSM의 성능을 능가했고, 칼만 필터를 적용했을 때 약 10%의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언어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문법 사전 의미론적 분석 없이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조인트 컴플렉시티와 압축 센싱을 사용해서 주제 탐지 및 이제 분류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소한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에 한해서 언어 독립성, 계산 효율성, 노이즈 내성, 실시간 처리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해당 반복론의 사용은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반복론과 함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고 특히 언어가 혼재되어 있는 대규모 텍스트, 예를 들어서 이제 SNS 데이터나 뉴스피드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에 한해서는 분류 및 주제 탐지에 있어서 강점을 지닙니다. 압축 센싱 이론은 압축 센싱 이론의 중요한 특성인 이제 희소성을 사용해서 신속히 이게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이제 만약에 현실적으로 리소스가 제한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이 해당 방법론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 페이퍼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